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 증시가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상승으로 끝났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0.82%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8% 상승을 했고, 영국이라던가 유럽 증시 모두 빨간불로 아주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도 같이 상승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자, 과연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2분기부터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다가 지금 또 하반기까지, 아니 올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사실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4월 투자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어제 있었던 영상에서 제가 대북주라던가 아니면 보안 관련주 아니면은 제약 관련주 등 제가 평일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했던 얘기는 또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황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을 뚫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밑으로 하면서 이제 저점을 깨러 가려고 하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 2018년 10월 3일 날 이루었던 이 신고가를 잘하면은 다우는 뚫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쪽에서 좀 밀렸으면은 좀 위험했는데 얘네는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얘네가 지난번에 금리 문제로 요딴 식으로 두 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쫙 빠졌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상승한 이유로는 첫 번째는 무역협상이 진전이 기대가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자, 얘네는 정말 참 웃기죠. 지난번에는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든 말되든 채권 금리로 이렇게 막 내리더니 이번에는 무역 협상이라던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문제 갖다가 그냥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꼭 돼지코 같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무역 전쟁 협상이 잘 진전이 되든 지금 반등이 안 나와요. 금요일날 반등 나왔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4일 동안 빠지고 살짝 1%도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개별 악재,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환율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기관의 연일 매도, 수급이 불안정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쟤네는 지금 신고가를 바라보러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지난번 고점인 2250도 못 뚫고 위에 3550도 못 뚫고 더 넘어가서는 2600포인트까지는 정말 까마득하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달러에다가 유가도 지금 정말 고유가로 간다면은 우리 지수는 더 암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에다가 고환율 정책으로 가면은 우리한테는 불리해집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이 나왔죠. 1.5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10%가 내렸어요. 그 전주에는 10%가 오르고 그 다음 주에는 10%가 내리고 또 이번 주는 5%가 올랐어요. 반면에 휴대폰 애플이라던가 다른 기술주들은 그다지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데는 1%도 상승 안 한 반면에 마이크론 하나만 갑자기 뻥 하고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월요일날 빵 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D램 가격이라던가 삼성전자 실적 갖다가
오지게 뚝딱 패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악재 선반영하고 여기서 과연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조정을 줄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1.89%. 예, 상당히 좋죠.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도 월요일날 좀 반등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얘네가 일단 가야지 코스닥 지수도 일단 갭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하고 지난주 분명히 여기 영상에서 누누이 말했던 게,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하루 이틀 잠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훅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환율은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환율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증시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느끼셨죠. 다른 나라가 전날에 상당히 좋았어. 전 세계가 빨간불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침이 최고가였고 계속 내리다가 막판에 턴을 했고, 특히 어제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보신 분들도 좀 낌새를 눈치채야 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던졌죠. 어제 영상에 보셨다시피 요렇게 동시호가에서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기관이 요렇게 투매 형식으로 동시호가에 던지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 밑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있는 수량과 지금 현재 찍혀있는 수량이 다릅니다. 왜? 시간에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더 매수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수량이 약간 더 차이가 났고, 개인은 금요일이라서 시간 외로 더 팔았죠. 그걸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어제 종가까지는 매도였는데 막판에 샀고, 기관은 종가 전까지는 풀매수였는데 막판에 반 이상을 던졌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라던가 유럽 증시가 뭐 전날 좋거나 아니면 장중에 야선이 좋거나 뭐 그러든 말든, 지금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코스피 1800, 2000에서 놀던 그 시절처럼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0.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마이크론이 큰 상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네도 지금 여기 돌파하고 여기까지 간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은 무역전쟁 해소 뭐 요런 이벤트 갖다가 얘네 같은 경우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도 안 갔었죠. 여러분, 이런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500포인트가 깨지면서 뭐 최순실 게이트다 아니면 뭐 대통령의 부재다 이런 이슈로 트럼프 당선 이후 요렇게 다른 나라들은 연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때, 봐봐요, 날짜를 보세요. 여기가 11월 4일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연중 최저치를 갔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11월 달이라던가 이럴 때 쫙 하면서 빠졌죠. 오히려 다른 나라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더 뚝가 패면서 내려갔던 요런 역사적 사건들이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 지금 신고가 가니까 우리나라도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놓고 보면은 야간 선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외국인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MSCI 한국 지수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환율 1137. 아마 저거 장 시작하면 1140을 터치하러 또 갈 겁니다. 근데 1140을 터치하면 외국인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목요일날 보셨죠? 목요일날도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올라올 때 우리나라는 1% 가까이 코스닥이 빠졌는데, 그때 환율이 1140을 거의 터치하고 장중에 터치하면서 있었을 때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은, 이쪽에서 이거 우리도 꺾고 올라간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개입만 되면은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기관과 외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수를 그냥 2300까지 지금 끌어올리는데 최소 10조가 들어요. 10조를 들이고
돈을 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진 물량 한 5조 팔고 주식을 팔아도 수익이고 그리고 주식을 사도 수익이고 얘네는 이중 양사이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한 5조 정도만 팔아도 수익이면은 뭐하러 10조를 더 씁니까? 그래서 세계 증시가 지금 상승했다고 너무 흥분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흥분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막 흥분해가지고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장 상승하고 있는 종목 딱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K사인을 매매를 했겠죠. K사인 아침부터서 20% 가까이 올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20% 갔으면 상한가까지 가는데 몇 분도 안 걸리겠구나 시작하고 바로 요거 매수 버튼 누르고 위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9%를 찍었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장중에 들어갔어도 똑같아요. 장중에 들어갔어도 처음에 VI 11.5% 딱 돌파하면서 아니야, 얘는 시초가부터 10%가 떴으니까 이게 VI 딱 걸린 순간에 여러분 이거 상한가 빌이다. 전날 다우하고 나스닥도 좋았으니까 무조건 잡아야지 하고 분명히 내가 이게 플러스 15%에 잡았잖아요. 15%에 잡았는데 이게 20%대 VI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20%에서 VI가 걸리면 이건 상한가 빌이다. 상한가 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홀딩을 했겠죠. 그러다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개미 털기다, 흔들기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15%에 들어갔는데 이게 15%를 찍었어. 근데 이쪽에서 살짝 반등이 나봐. 거봐, 내가 개미 털기라고 한 게 맞지? 하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다가 쫙 빠지면은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종가 말아 올릴 거야. 종가 최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익 중이었던 분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시초가가 10% 올랐다는 얘기는 장 중에 아무리 싸게 잡아도 10% 이상에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10% 이상. 이게 시초가가 갭이 떴을 때 무서운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1%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20%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10%에서 잡은 그 순간이니까 10%에서 또 바로 시초가에서 때렸겠어? 하는 순간에 이쪽에서 올라갈 때 한 15% 정도에 잡았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인데 15%에 잡아서 분명히 5% 정도 수익이 났었고 VI까지 걸렸는데 거기서 상한가 못 먹어놓고 그리고 본전에도 왔는데 본전에서 잠깐 반등 나오니까 못 먹어놓고 하다가 그냥 종가 최저가로 꼬라박는 요런 거 분명히 당합니다. 이런 걸 안 당하고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영상을 볼 시간도 없고 안 보겠죠. 자,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덱스터, 자, 신과 함께 아시죠? 신과 함께를 유통하는 회사. 자, 옛날에 신과 함께 뭐 1000만 관객하고 그래서 막 상승하다가 신과 함께 2는 나왔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도 안 올랐죠. 오히려 이렇게 팍 떨어졌죠. 왜 떨어졌다? 예전에 1000만을 찍었으면 2는 2000만을 찍어야지 오르지. 1000만 똑같잖아요. 별 감흥 없이 이런 데서 잡으신 분 쭉. 얼마나 무서워. 신과 함께가 뜬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서 샀는데 이때가 신과 함께 개봉하기 전이었거든요. 딱 2018년도 3월. 이게 보시면 신과 함께 2가 여기 8월 30일 날 개봉해가지고 신과 함께 이번에 흥행 돌풍한다 뭐한다 뉴스 하나 빵 띄워놓고 11,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4,000원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60% 한번 찍고 지금 6,000원이어도 마이너스 50% 이상 찍은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주식이 무서워요. 진짜 무섭죠. 주식을 산 이후에 이런 꼭대기에서 한번 산 이후에 주식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 밑에서 뭐 상한가를 가든 이렇게 폭등이 나와봤자 뭐다? 내 본전, 내 반절도 안 온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업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몬스터샵이라고 VHF 수주 계약 해지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온 게 장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70억 규모의 VFX 공급 계약 체결 하면서 뭐 백두산이라던가 뭐 요런 데다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요때 요렇게 잠깐 올랐었어요. 여기 보면 한 5%까지 뻥 뛰어났다가 그 다음날 탁탁탁 다 빼버렸는데 여기서 악재 한번 또 나왔으니까 다시 빼버리겠죠. 얘네들은 이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공급 계약 해지했다고 3일 뒤에 또 보여주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셔도 뭐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늘고 있나요? 물론 이때 적자에서 흑자 전환 뭐 하고 그랬어도 그냥 얘네가 지금 뭐 히트작이 뭐가 있습니까? 신과 함께 뭐 3, 4 뭐 나오든 말든
요거 장기적으로 이런 거 막 가져가가지고 수익 나기보다는 아까처럼 이런 뭐 꼬시기 이슈 한 방에 당하지 않기를 조심하세요. 와, 이런 거 진짜 너무해, 진짜. 그래서 영화가 옛날에 뉴는 뭐 부산행 개봉에 막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쇼박스하고 뭐 뉴 이런 애들은 뭐 영화가 하나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뭐 CGV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이 뭐지? 블랙팬서하고 나온 게 어벤져스라던가 뭐 그런 거 개봉하면은 흥행 열풍에 뭐 실적이 오른다면서 깜짝 반짝 오르고 그러는데, 영화 관련주는 진짜 영화 한번 흥행해가지고 잠깐 반짝 올랐을 때 그때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개고생할 수 있어요. 물론 밑에서 막 사놓고 기다렸다가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화가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선취매를 했는데 그 영화가 망하면 어쩌죠? 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한국 영화 3파전 하면서 무슨 영화가 거론됐었죠? 자, 3월 달에 가장 인기 있을 거라는 한국 영화 첫 번째는 악질경찰입니다. 자, 관객 수 24만 1200명. 손익분기가 넘기려면 이거는 200만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대사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용도 심파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들여놔가지고 정말 별로라고 하면서 지금 상영하는 데도 별로 없죠. 자, 두 번째 무슨 영화가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 영화 우상이라는 영화입니다. 한석규 씨가 나오고 곡성 같은 그런 좀 신비주의 영화라고 막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개봉을 했는데 관객 수 16만 7천 명, 손익분기점 250만 명 넘어야지 나온다고 해요. 쉬리하고 접속으로 유명한 한석규 씨가 오랜만에 영화에 나왔는데 아주 말아먹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선족 이야기라던가 조선족 말투를 하는데 도저히 영화를 봐도 대사가 들리질 않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정말 영화 평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본 영화죠. 돈. 자, 작전 같은 그런 머리를 쓰는 지능형 범죄 스릴러를 보고 싶었는데 영화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단순무식하게 해놔가지고 주식 용어를 몰라도 물론 재미가 없고 그냥 뭐 코미디 영화 아니 그냥 뭐 잠깐 킬링타임으로는 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작품성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작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장난친다 뭐 이렇게 작전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떨어뜨릴까 뭐 이야기를 하면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관객 수가 좀 모자라요. 다음 주에 영화 개봉하는 거에 봐서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영화 배급사 주식을 함부로 사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저거 진짜 3월 달에는 볼만한 영화가 없어가지고 영화 가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심각했는데 저 영화들 3개는 무조건 뜬다 하면서 막 예고편 올라오고 뭐하고 그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영화 배급사 주식을 샀었어 봐요. 그러면 흥행 참패 나올 때마다 요딴 식으로 떨어져요. 요딴 식으로 폭포수로. 그래서 얘도 있고 뭐 쇼박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주연 배우가 누구다 저거 정말 소설로 흥행했더라 웹툰으로 흥했더라 하면서 영화사 주식 사는 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쇼박스도 무서워요. 옛날에 얘도 뭐 중국이랑 뭐 판권 뭐 이런 거 갖다가 중국의 중자만 들었어도 지금 미세먼지에 미만 들어가도 미친 듯이 오르는 것처럼 중국의 중자 뭐 중국이랑 뭐 쇼박스 뭐 손잡고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뭐 뉴프라이드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하던 그 미친 시절에 얘가 10,000원대였거든요 주식이.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4년 뒤에 주식이 얼마가 됐죠? 3,000원. 아,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반토막 이상.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보는 게 절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여기서 끌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리막길 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차트만 보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네. 이런 주식 사야지 하면서 이런 데서 잡았어 봐. 그러면은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쇼박스는 배당이 한 50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물린 게 저렇게 반토막 나고 뭐하고 하면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 배당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놔뒀으면 한 2% 정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해서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4월 5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4월 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가 아니네요. 아직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게 일요일 날 찍었으면 이번 주라고 할 텐데 아무튼 4월 5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지금 가격 아시죠? 자, 여러분 어렵게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디램 가격 올해 들어 37% 급락.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반년 만에 반토막, 내년에는 더 내린다, 뭐 내린다.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내린 거야. 얼마인데 모르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검색하세요. 그냥 다 나와 들어가서 8기가 램. 딴 거는 필요 없어요. 표준 램은 보통 8기가를 씁니다. 8기가 이런 데 가지고 클릭해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디램 가격 59,800원이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45,200원입니다. 만원 이상 내렸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더 내렸고 12개월로 따지면은 작년도에 5월 달에 얼마였나? 92,600원. 이 위에는 얼마였다? 14만원이었어요. 제가 14만원에 산 호구입니다. 호구. 이 유튜브 한다고 컴퓨터를 샀는데 300만원을 들였는데 램 가격만 50만원인가 썼어요. 64기가인가 샀는데. 정말 호구예요. 그래도 뭐 미리 사서 많이 썼으니까 뭐 된 거죠. 아무튼 램 가격이 더 내렸어요. 막 5만원대 진입했어요. 여러분한테 막 얘기했던 게 이런 시절이었는데 월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45,200원이에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근데 램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또 만드는 게 있어요. SSD. 에버라고 삼성에서 만드는 SSD 플래시 메모리. SSD는 HDD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플래시 메모리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트북에 이거 하나만 달아도 구형 노트북이 싹 빨라지고 부팅 속도도 싹 빨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10만원 이상 주고 산 호구입니다. 자, 이게 12개월 전에 돌아가시면 12만 8천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49,500원이야. 주식처럼 반토막이 났네, 이게. 이거를, 램테크나 할까? 램은 여러분 중고 없는 거 아시죠? 램 중고로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도 그냥 원래 지금 신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램 내리면 램테크 하세요, 램테크.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렸는데 화딱지 나네 이것도 보니까. 자, 10만원이 넘었던 하드가 요거까지 내렸죠. 그러니까 램뿐만이 아니라 요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는 SSD도 반토막 나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특히 자, 1분기잖아요. 하나, 둘, 셋. 자, 1분기, 요렇게 3분기. 여기 3개만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램도 얼마였어요? 하나, 둘, 셋. 10,000원 이상 이렇게 빠졌던 1분기 실적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정말 안 좋겠구나. 특히 지금 인텔 CPU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급 차질이 되면서 컴퓨터 자체가 지금 많이 보급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서버 쪽은 특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공급 차질 문제 그리고 램 가격도 내리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지금 싹 죽어버리면서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나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 1080 Ti가 180만 원인가 200만 원 가까이 줬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제가 최고점에서 잡은 호구 중 하나인데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비트코인 다시 열풍이 불던가 뭐 그래야지 실적이 얼추 그때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 언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매도라는 리포트는 내지 않습니다. 왜? 매도라는 리포트를 내면은 이 기사를 쓴 놈 찾아가가지고 집에서 협박을 한대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몇 분기쯤 실적이 좋아질 것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사탕발렘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는데 실적이 안 좋고 계속 하락할 것 이렇게 쓰면은 또 집에 찾아와가지고 협박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투자 의견 보유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사라고는 얘기 안 해. 투자 의견 보유. 그 다음에 실적 몇 년 뒤에 언제 턴할 것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자,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분기부터 실적 2분기 바로 4월 1일부터 해요. 좋아질까요? 지금 램이랑 저게 갑자기 3개월 만에 푹 쏟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왜? 이 핸드폰이라던가 뭐라던가 갤럭시 폴드라던가 물론 갤럭시 S10 뭐 이번에 5G 모델 나오면서 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쭉 하향을 그리고 있고 지금 레포트도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인텔에서 CPU 보급이라던가 뭔가 좀 다다다닥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까요? 근데 지금 2분기에 실적 안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저런 회사 중 하나가 자 봐봐요. 모두 투어라고 이렇게 여행 관련 상품들 뭐 이번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그건 2019년도 뉴스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 뉴스를 보시죠. 내년 여행 수요 긍정적 목표가 상향. 2018년도부터서는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2018년도.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을 거다.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런데 어닝 쇼크죠. 근데 2018년도에는 하나 투어, 모두 어닝 쇼크, 하반기에 부진 지속, 어닝 쇼크, 동방금락. 여행주는 꽃보다 남자하고 막 그런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고점 왔을 때 지금 꽃보다 남자라던가 자유여행이 대세라고 요즘 패키지 여행을 잘 안 가는 추세라고.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꽃보다 할배 이순재 씨 나온 거. 그런데 갑자기 패키지 여행이 늘 리가 없다. 얘네는 이제 다른 뭔가 짠내 투어라던가 뭔가 다른 형식으로 지금 수입원을 찾아야지 패키지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적이 막 다음 분기 좋다 내년에 좋다 뭐 이렇게 리포트 나온 거 무시하라고 했죠. 이런 거 한번 잡았어봐. 43,000원에 잡으신 분 지금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반토막. 1년도 안 돼서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이게 4월 2일이니까 지금이 3월 달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나고 그럼 1년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은 그래 주가가 약간 들쑥날쑥 하니까 이번 분기에는 오르겠지 하신 분들은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미칠 것 같아. 하나 투어도 20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7만 원이면은 반토막 이상 났고 이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행 관광객 수요는 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물려 있어도 언젠간 탈출 기회를 주겠지. 그래 이 성장성만 믿고 가자. 요렇게 마음 먹었는데 막 갑자기 TV에서 꽃보다 할배처럼 역시 여행을 혼자 가야지 패키지 여행 아니야 하면서 막 TV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개인 자유여행 할아버지 할머니도 개인 자유여행 가려고 하고 혼자 다니면서 그냥 수요 공급이 툭 끊기고 오히려 주가가 더 반토막이 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정말 무섭죠. 그래서 옛날에 DMB라던가 MP3라던가 뭐 위성 DMB 등 다 망했어요. 옛날에 코스닥에 이런 거 상장했던 회사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 수요 공급 자체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그냥 회사가 상폐되고 망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은 사람들이 물리면은 그래 주식은 장기간의 싸움이야. 그리고 주식은 기다림의 미덕이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4월달 증시 스케줄을 봅시다. 이게 지금 보통은 제가 어디 키움증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증권회사에서 증시 스케줄을 보고 그거를 좀 참고해서 쓰는데 지금은 4월달이 아니라서 나온 게 없네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자, 4월 1일은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15일까지 발표가 되고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0일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는 45일간 기간을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이 상패 시즌이라서 진짜 1월, 2월, 3월, 4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죠. 자, 그리고 4월 5일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 언론에다가 삼성전자가 자료를 주면서 우리 이만큼 실적 안 좋을 겁니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1분기는 어닝 쇼크 예정. 근데 매도 먼저 맞았다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를 먼저 맞았다가 갑자기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다시 많이 올라왔는데 이 마이크론의 주가 올라온 걸 또 다시 여기서 반영받아서 이렇게 쫙 오르면서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 나오고 꺾일 건지 아닐 건지 잘 봅시다. 뭐
강심장이신 분은 그냥 뭐 월요일날 띄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이게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얘는 위에 있는 원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액면 분할하자마자 사신 분들 지금 한 분도 수익 나신 분이 없죠. 슈퍼게임이 250억을 투자했다라는데 그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있고 하이닉스는 이때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4월 11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난번 내마녀의 날과 다르게 그냥 이번엔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도 옵션 만기일은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인가? 개성공단 금강산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4월 18일 금통위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예요. 한국은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과 똑같이 그냥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 FOMC 회의입니다. 이번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올랐죠. 자, 그럼 과연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연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인가 잘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4월 말 미국 출시고 한국은 5월 달에 발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월 봄이죠. 봄에는 뭐가 가장 오르나요? 원래는 알톤 스포츠라던가 삼천리 자전거 같은 이런 주식이 봄에 이제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된다면서 오른다. 그런 뉴스 나오고 많이 올라요. 그리고 가을에도 이렇게 쫙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알톤 스포츠 지금 감사 보고서 뭐 미제출에다가 여러 가지 뉴스 뜨면서 지난번에 그냥 하한가 한번 때려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녀석은 절대 오를 리 없죠. 특히나 이 종목은 관리 종목에까지 편입이 됐어요. 실적 보시면은 어이구야 그냥 억소리 나죠. 자,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락하고 있죠. 자,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는 최근에 주가가 뻥하고 올랐어요. 왜 올랐죠? 카카오에서 전기 자전거 렌탈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빵빵빵빵 오르다가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그냥 박살나고 있죠. 별로 안 떨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는 평소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만주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만주하니까 델리 만주만 먹고 싶네. 좀 이따가 사 먹으러 와야지. 이게 주식이 매번 패러다임이 바뀌고 매번 테마가 순환이 되고 그래요. 항상 봄철에는 자전거 아니면 레저. 그래서 뭐 참 좋은 레저라던가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그리고 투어 관련주,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요런 애들 가고 그랬는데 그거는 한 2015년도 얘기예요. 2015년도에는 그게 먹혔고 2016년도라던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드 보복 문제가 나오면서 중국 관광객 확 감소하면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개박살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요즘에는 한철 테마였던 뭐 마스크 관련주가 아예 진짜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시장을 조금 떠나 있고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 바뀐 거에 적응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매매하다가 때려 맞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요런 거예요. 그래서 삼천리라던가 요런 애들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장 자체가 못 올라가고 특히 이 환율만 진정되면 여러분도 뛰어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그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러는데 호들갑을 안 떨었으면 안 된 거죠. 지난주 여기였는데 그리고 주가가 지금 여기야. 2200까지 찍었다가 지금 2100을 비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가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20% 내린 거 너무나 많습니다. 주가가 AP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들이 한 1, 2주 만에 20% 내린 게 쫙 있어요. 이제 곧 30%, 40% 찍으면 반대면 빠바박 나가요. 그런데 이런 데서 여러분 지금 주식에도 좋습니다. 사세요. 하는 놈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아니면 장사꾼, 아니면 선침한 놈. 저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리디밍이라던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왜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 안 하고 하려고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나요? 본인이 찾고 본인이 그때 사야죠. 그걸 남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는 진짜 양심도 없는 거죠. 대머리돼요.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나는 몇만 번 하고 몇 번 다 날려보고 그랬는데 퇴직금도 반 날려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본인은 돈 한 푼도 안 날려보고 돈만 벌려고 하는 거는 놀부심보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과연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던 2017년도 아시죠? 2017년도에 개미가 과연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돈 번 사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018년도에 벌었던 돈을 고스란히 날려먹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지수가 여기 2000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여기 2550? 그 정도까지 찍었을 때 요때 투자대회 결과가 사람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투자대회 나갔으면 다 먹었을 것 같아요. 투자대회, 키움 투자대회 결과 이런 거 보셨나요? 자, 이게 2017년도 키움에서 했던 투자대회 결과예요. 40%가 수익을 받고 58%가 손실을 봤죠. 수익 보신 분이 11,000명 정도를 기준, 1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000명이 수익을 받고 5,000명이 손실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2018년도 요 장세는 어떻게 됐을까? 800 종목이 오르고 400 종목, 아니 300 종목이 내리는 그런 장에서도 개미들은 투자대회 나간 사람들은,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봤어요. 그럼 2018년도 요딴 장에서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자, 이거는 중간 결과예요. 이건 중간 결과고 제가 옛날에 결과 나왔던 거는 따로 보여줬는데 10월 달에 있던 그 영웅문 투자대회죠. 우리 지수가 2300에서 1900 갔던 그 시절 15,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11.16% 그리고 손실은 80.84% 거의 90%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간 결과예요. 이게 투자대회가 다 끝났을 때는 손실이 91.2%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이 8%밖에 안 됐어요. 그 뜻은 뭐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월 달에 여러분 주식 그냥 안 했으면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 카페나 그런 데 가도 매매일지나 결산 같은 거 잘 안 올라오잖아요. 1월 달에 돈 벌었다고 사람들 매매일지 결산입니다 하면서 쫙 월말 결산 올리는데 3월 달은 그의 반도 안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손실 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3월 달 초에 여기였어요. 주가가. 주가가 여기였고 2250을 찍냐 마냐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빠졌어. 10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었어도 여기에서 안 때려 맞았을까요? 아, 이거 진짜 종목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3월 달에 매매를 하면서 단 한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있을 거다.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오른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을까요? 제가 매매를, 이게 한 종목이거든요. 이게 매매를 별로 안 했어. 매매를 별로 안 했는데도 제가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마이너스 20%, 30% 내린 종목이 여기에 수두룩해요. 이 종목을 보여주고 싶지만 제가 지난번에 증권사 CF를 찍은 다음에 약 1년간은 금강원이라던가 아니면 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저 따라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제가 왜 말합니까? 내가 매매하고 빨리 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해버리면은 저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나 어제 공개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수익 공개 있으니까 매달 제가 얼마씩 유튜브로 버나 한번 보세요. 아니, 얼마나 마이너스를 찍고 있나. 자, 그리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90%가 손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90%의 꿈이 뭔지 알아요? 주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식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 그 생각이고 내가 본전만 이제 찾으면은 이제 다신 주식 안 해야지. 이 생각에 계속 주식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장이 좋아서 돈을 땄다가 그 다음번에 돈을 더 투입해서 돈을 날리고 초반부터 손실이라서 원금 찾아보려고 쇼하다가 오히려 깡통 차고 그리고 가장 허무했던 게 내가 몇십 년간 노력해서 모았던 돈이 단 몇 분 만에 클릭 몇 번으로 다 날라갔을 때 그 허탈함과 허무함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잠깐 장이 안 좋은데도 매매하려고 하면은 매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막 1000종목 내리고 200종목 오르고 그런데 내가 200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고 온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몇 년 하고 몇 번 매매해봤는데요. 저처럼 한 몇만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돈도 날려보고 뭐 해보고 경험이 있어요? 뭐 똑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서로 매수가가 다르고
한 명은 수익이고 한 명은 손실이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닐까요? 주식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돈 언제 벌 수 있어요? 상승장일 때. 보통 우리나라 8개월에서 9개월은 횡보 아니면 하락, 3개월 정도는 상승장. 근데 상승장이 3개월 동안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 막 2300까지 내리다가 1900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2100으로 올라갈 때, 요럴 때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제 1900에서 2600으로 갈 때, 요럴 때 빼고는 솔직히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어요. 평범한 개인이. 저처럼 그냥 뭐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고 뭐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싸고 막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잠깐 매매하고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그게 불가능이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무 태만입니다. 그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돈을 잃지만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여기서 왜 뭘 매매해야 되고 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안 알려주나 하는데 그건 본인이 찾아야죠. 그건 본인이. 저는 안 좋은 거라던가 위험해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알려주죠. 왜? 지금 본인들이 다 보고 있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침에 K사인이나 이런 거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갔을 뭐 아난티하고 저거 11일까지 재료 있다 하면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갔을 거고 그냥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테스나 이런 거 반도체 잘 나간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 이런 거 딱 때려맞고 지금 대부분이 다 손실 보거나 아니면 안 돼가지고 이걸 보지 잘 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안 봅니다. 자, 아스트란 종목입니다.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유상증자.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고 대우조선 해양처럼 합병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악재죠. 유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시간에서 6.7% 정도 내렸네요. 아스트란 종목. 참 아스트랄한데 이게 시간 외라던가 아니면은 장 끝나고 안 좋은 뉴스가 어저께 많이 나왔어요. 자, 레드데블스 아니 인터블스. 자, 전환사채 공시가 떴습니다. 지난번에 신라젠 전환사채는 호재였죠. 왜? 아니 신라젠 주가가 7만원이 안 되는데 전환가액이 7만원이니까 세력들이 올리겠지 하고 사신 분들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전환가액이 2,529원. 이거는 지난번 신라젠처럼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호재로 생각을 하고 이걸 띄워들었는데 자, 신라젠 보셔도 아시죠? 전환가액이 7만원이면 당연히 7만원을 넘겠구나 했는데 주가 지금 밑에서 놀고 있죠. 밑에서 지금 64,300원이죠. 아니 쟤네들이 평당가가 7만원이면은 7만원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쟤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은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안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가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개판이고 상폐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상한가를 가든 다음날 이게 아침에 갭을 떠서 올라가든 신경을 쓰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SFC라는 종목은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고 이런 데서 주가가 내리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안 되겠지 하시고 이런 데서 들어간다. 미친 짓이죠. 아까 뭐 인터블스처럼 이쪽에서 감사 보고서 지출해서 잠깐 뿅 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되고 거래 정지되고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막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청와대 그 청원 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종목 이번에 상패 심사 들어가고 상패된다고. 그런데 아니 이 재무제표 한 번만 딱 봤어도 아 요런 거 사면 안 되겠구나. 와 이거 상패 들어가겠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주식을 옛날부터 샀었나? 아니야 최근에 샀어. 최근에 샀고 보면 주식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아요. 기간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이거 뭐 상패 안 되겠지 하고 샀다가 상패가 되게 생기니까 청와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네이버 게시판에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웃긴 거죠. 웃긴 거. 그거는 자기 잘못이 제일 큰 겁니다. 상패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뭐 분식이게 떠가지고 상패된 종목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억울하겠지만 누가 봐도 상패될 거 뻔한데 뭐 아니면 도싸움 해가지고 진 다음에 청와대 청원 막 저거 해달라고 하는 거는 웃긴 거죠. 자, 그리고 한중 뭐 수소차라던가 수소산업 분야 뭐 협력을 추진한다 뭐 한다 나오는데
이거 보고 월요일날 수소 관련주 뭐 사거나 그러신 분 없길 바래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중국과 무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한다 하고 그런 거 기술 같은 거 딱 탈취되고 오히려 중국이 더 대량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그냥 날아가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빌려서 태양열 이 이제 장비 중에서 이 판넬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데인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도 부적절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상패 위기에 처하고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처럼 수소 쪽도 솔직히 경쟁력이 없고, 중국이 환경을 생각하면은 전기차를 쓰지 뭐할로 저걸 하겠습니까? 뭐 미세먼지 줄인다 뭐 한다 하면서 정부 대책으로 수소차 막 하고 계약 체결하고 뭐 그럴까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더 비싸고 하나에 30억 40억 하는 수소 충전소 짓는 것도 중국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수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기차도 그렇게 좋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지 않고, 세일가스라던가 지금 석유값이 내리고 있는데 굳이 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수소 경제 활성화라던가 친환경 저기가 될까요? 분명히 10년 전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중국이랑 협력하고 뭐하고 다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소로 넘어왔는데 그때도 망했고 이번에도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봐도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당장 수소 관련주 주식만 다 살펴봐도 적자에다가 영업이익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다 적자 기업에다가 그냥 다 이유 없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에 빠지고, 그리고 경쟁력도 없고 그런 사업입니다. 저런 거 그냥 정부에서 밀어준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진짜 달려들고 그러면은 거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탓은 누구란다? 정부만 믿었었는데 자기가 돈을 날려놓고 탓은 현 정부 탓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하고 K뱅크에 이어서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농협이 참여한다고 하고 토스가 참여한다고 하고 하나은행이 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오르고 있나? 전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자, 뭐 은행주에 관심을 갖자 뭐 레포트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 그냥 쳐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는 아니어도 신한은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스하고 합작으로 같이 참가한다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철회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가고 있고, 원래 은행주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 재미없어요. 하나금융지주 이런 애들도 별 반응 없어요. 그리고 KB금융 쭉 내리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은행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 금리 인상이라는 뉴스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은행주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주는 원래 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두 번째로 잘 오르지도 않아요. 배당이나 뭐 그런 거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주 고점에서 물리면은, 이런 데서 물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리고,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과연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인데 여기는. 그래서 진짜 은행주는 이 움직임이 너무 느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은 박스권 매매로 이쪽 샀다 이렇게 판다, 그거보다는 별로 관심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투자할 돈을 배당을 주는 건데, 은행주가 안전하니까 사야지. 근데 은행주가 안전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은행주가 오를 때는 이렇게 한번 오를 때가 있어도 물리면은 10년 넘게 간다. 꼭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세요.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한국 증시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서 반도체주라던가 휴대폰 관련주가 대거 하락이 나올 것인가? 잘 살펴보세요. 하지만은 이미 선반영 받았다라는 언론의 이야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아요. 그냥 거기서 모아이면 도싸움, 이거 미리 선반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월요일날 마이크론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가 요만큼 막 올라갔어. 그리고 보합으로 가다가 여기서 실적 발표하면은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세계 증시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른 다음에 실적 발표 때 더 올리기보다는 빼는 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기관이라던가 외인 입장에서는. 왜? 그 다음 주에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어느 쪽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바로 들어가면은 되게 흔들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얘기도 똑같지만 금요일 날 삼성전자 발표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지수가 확 끌어올라가. 그럼 그 다음 주 만기일 주죠. 그럼 월요일부터서 확 조정 줬다가 뭐 화요일 날 좀 올린 척했다 찌질찌질했다가 확 빼버리거나 내리거나 이 방향성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때 현금 들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그때 많이 먹어야지. 해보실 분들은 본인이 그냥 해보세요.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언제 한다? 깡통을 잡으면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 환율 때문에 오전에 잠깐 쳐놓고 환율 때문에 갑자기 외인이 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금요일 증시는 금요일 증시예요. 금요일 증시는 우리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딱 개장을 했을 때 야간 선물. 근데 요즘에 야간 선물 딱 올랐어도 잘 안 되니까 야간 선물과 환율을 좀 잘 본 다음에 매매를 해보도록 하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환율이 1140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2100으로 뚝가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140에서 놀면은 서서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날 뭐 2100을 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왔을 때 외인들이 바로 매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가 1140이라던가 이 근처에 갔을 때 아니에요. 그것도 금요일날 종가에 들어왔잖아요. 종가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 어찌되었건 보수적으로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죠. 지금 3월에 마이너스 찍으신 분들은 4월에 어떻게 플러스로 돌릴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주말인데 주식은 잠시 잊으시고 벚꽃 구경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벚꽃 보러 갑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